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이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회사에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의미하고요.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내에서 한 명 이상이 사망이 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동시 2명이 나오거나 동일한 위험으로 급성 중독 및 직업병과 관련된 질병이 1년에 3명 이상 나오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고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1명 이상 사망이 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중대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간 상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의무 중에는 사전적 조치 의무와 사후적 조치 의무 두 가지 크게 대변해 볼 수 있는데, 사후적 조치 의무는 사실은 재해가 발생된 후에 이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이것이 처벌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전적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재해 예방 인력, 예산 등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걸 이행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얼마나 촘촘하게 잘했느냐, 이 부분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줄 경우 제3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장소 등의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3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도급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로서 하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는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슈됐던 것이 대표이사, 원안에는 대표이사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서는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를 같이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 정의에서 나왔는데요.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거나 아니면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는 임원 내지는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제외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중대재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된 중대재해에서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처벌 수위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로 만약에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1년 이상의 징역처럼 형량의 하한선을 딱 못을 박았고요. 또한 이렇게 형량과 벌금을 병과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요. 중대재해인데 사망이 아닌 부상재해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7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책임지는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이번에 규정이 됐고요. 이렇게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게는 따로 벌금형이 부과가 되는데요. 중대재해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요. 중대재해인데 사망이 아닌 일반 재해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재해가 발생됐을 때 법인에게 부여하는 벌금 형량과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훨씬 더 중한 처벌로 처벌 수위가 규정이 됐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과 병행해서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을 뒀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이렇게 처벌과 동시에 안전보건 수강 의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이 처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가중처벌 조항을 삽입을 했는데요. 형 확정 후 5년 이내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된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판 후 1년 뒤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건설업에서 50억 미만의 공사 현장은 3년 후부터 이 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알람의 노동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 사회 가장 핫한 이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법에 허점이 있고요. 과연 이 법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조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이나 또는 시행령 개정 시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